안녕하세요. 슈퍼개미 이세무사TV 구독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몽당연필입니다. 자, 지난주에 영상을 제가 업로드를 못해서 죄송합니다. 지금 4월의 중반을 달리고 있는데요. 코스닥 같은 경우는 신고 행진을 지속하고 있고요. 거래소는 그래도 사부작 전고 부근으로 한 발 한 발 하루에 0.3%, 0.4% 오르면서 올라가고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이제 실적 발표 분위기 속에서 좋은 종목들, 그리고 그 좋은 종목들이 시장에 먼저 반응을 하고 선반영이 되고 그런 모습들이 계속 보이고 있는데요. 금요일날 좀 또 특이한 경우가 생기고 있죠. 효성 TNC 같은 경우는 저희가 주간 상승률 방송을 하면서 그 이후에도 엄청나게 상승을 지금 해주는 상태입니다. 금요일날 같은 경우는 리포트에 타겟 프라이스를 100만원대로 올리는 리포트가 나왔어요. 그 영향이 굉장히 컸고요. 이런 분위기 속에서 여전히 실적이 좋은 업종들, 그 업종 휘하에 있는 개별 종목들 추세가 잘 움직이고 있는 상태입니다. 1분기 실적 발표가 끝나고 다소 조금 루즈해질 수 있는 2분기 우리 여름, 그때 조금 더 포트폴리오 리밸런싱도 조금 더 하고 그러면서 본격적인 과실을 다시 한번 가져갈 수 있는 시기는 3분기쯤이 되지 않을까, 큰 축의 한번 흐름을 한번 생각을 한번 해보고요. 똑같이 오늘도 주간 상승률을 한번 다시 해보겠습니다. 자, 이번 주 상승률 1위는 위즈코프네요. 입에 딱 달라붙는 종목은 아니죠. 시가총액은 1,400억. 굉장히 많이 상승을 해서 1,400억이 됐고요. 주유소나 휴게소 요런 사업들을 하고 있습니다. 테마적 측면으로 움직였겠죠. 일자리 관련주 이미지 일정 부분 있는 것과 윤석열 관련주다 이러면서 시장에서 테마적 수급으로 좀 움직인 게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여기서 일자리 관련주를 키워드로 잡자면 몇 명의 종목이 눈에 띄긴 해요. 일단 IB기명, 아시아 경제, 그렇죠? 이런 종목이 눈에 띄긴 하네요. 먼저 한번 보면 IB기명 같은 경우는 기명 편입학원, 메가스터디 그룹주 그쪽에 속해 있고요. 최근 들어서 코로나 확진자가 증가를 하면서 교육 쪽에 또 온라인 교육 쪽에 이런 이미지들, 부각 환경들 그 전부터 일정 부분 움직임이 나왔었는데요. 개별주들이 좀 현상들이 조금 나오기 있긴 합니다. 윌비스라는 개별주죠. 이런 모습이 한 주 동안 벌어졌는데요. 이제 밸런스 투자 아카데미 우리 회원분들하고 공부했을 때는 4월 8일 경이었을 거예요. 탑30 정보 분석을 하면서 이 IB금융이 거의 끄트머리에 걸렸거든요. 그래서 공부를 했던데, 그렇죠? 지금 공개되는 탑30을 보고 계신 거고, 이거는 저희 회원들이 공부하는 탑30을 코멘트를 쭉 달아놓은 걸 보고 계신 거예요. 한번 보죠. 4월 8일자로 IB금융이 이렇게 올라오면서 생각을 해봤어요. 대선 관련주 내 인물 관련주가 순환매를 도는 환경이 점차 다가오고 있다. 인물에서 정책으로 관심을 가져가야 되는 시기가 됐다. 예를 들어 일자리 관련주 이렇게 써놨는데 이 앞전단에 움직임들이 또 있었던 거죠. 재보궐선거의 결과, 야권의 승리를 가져갈 수 있었던 우리가 쉽게 이야기하는 표심, 청년층,
2030 이렇게 되면은 보궐선거 이후에 대선의 정책단의 변화, 역시나 키워드는 청년. 이게 이제 대전제가 계속 깔리고 있던 배경이 있었죠. 그런 움직임 속에서 보통은 청년 하면은 주식시장에서 테마적 측면에서 키워드를 뽑아볼 수 있는 게 일자리, 취업, 교육 요런 쪽이에요. 그래서 이 2030 청년층의 표심을 가져가기 위해서는 이제 또 당근책을 제시해야 될 텐데, 그에 따라서 주식시장에서도 정책의 변화로 수많은 인물들이 순환매를 도는 환경 속에서 이제 정책으로 넘어간다, 이런 분위기가 형성이 되던 와중이었어요. 그러던 와중에 4월 8일자에 IB 김영이 탑30 끄트머리에 걸렸고, 그래서 머릿속에 가지고 있던 이 생각들을 이제 정리를 하기 시작한 거죠. 리스트를 작성한다. 일자리 관련주로 일컬어지는 것들, 일자리, 취업, 사이트, 교육, 창투사 이런 것들을 리스트를 일단 싹 만들고 시총순으로 정렬을 하고, 재무가 너무 취약한 종목군은 제거를 하고, 차트를 보고 지금 정배열 초입인지 역배열인지 아니면 그런 것들을 분석하고, 여기까지가 1차. 1차를 끝내서 두 종목 정도로 압축을 하고, 포트폴리오 내에 이런 테마적 측면에서 대선 정책단의 비중을 얼마나 가져갈 것인지 선택했으면 그 선택한 종목을 어디부터 어디까지, 가령 10,000원부터 11,000원까지, 그리고 4월 한 달 동안 이런 식으로 어떻게 분할 매수를 할지 수립, 그 다음에 포지션 잡기, 이렇게 되는 거죠. 이런 애들이 그런 느낌들인 거예요. 사람인 HR, 윌뷰스, 에스코넷, 메가MD, IB김영, 창투사 등등등, 이런 애들 분위기가 이제 나왔던 거고, 주간 상승률을 봤을 때 비슷한 움직임들이 계속 나온 거죠. 메가MD 같은 경우도 이번 주에 상승세가 그대로 같이 나왔고요. 이날 우리는 공부를 한 거죠. 4월 8일날. 그리고 공부를 하고 시장에서 부각받는 게 현실로 일어났습니다. 이런 공부하는 거죠. 투자 쪽의 공부도 열심히 하지만 테마 쪽의 공부도 확률을 조금 높이려면 열심히 과거에 이력이 있었던 경험들을 좀 다시 한번 정리하고, 지금 그 과거에 이력이 있는 가령 예를 들어서 일자리 관련주라면 거기에 포함될 수 있는 예전의 종목들, 그 다음에 지금의 종목들 취합해서 정렬하고 후보군 만들고 포지션 잡고 결과치를 나중에 복귀하고, 이런 과정을 쭉 이어가는 거죠. 이런 비슷한 느낌들이 또 있었어요. MFM 코리아라는 지금 스펙 상장한 의류 OEM, ODM사예요. 입에 잘 붙진 않죠, 역시나. 시가총액은 이만큼 올라와서 이제 600억이 됐고요. 그렇죠? 아주 작은 상태에서 공부를 시작했습니다. 저희 또한. 이거의 로직은 간단했어요. 이것 또한. 누가 생각을 하느냐 안 하느냐, 그 차이죠. 요 로직입니다. 그럼 이건 뭘까요? 똑같은 저런 현상으로 생각을 해보면, 섬유주래요. 의류고 북미 쪽에 브랜드 사업을 하는 사업자래요. 배경, 유통, 백화점, 더 현대, 신세계, 백화점 매출이 소비 경향이 표출된 것인지 크게 올랐다.
이런 기사 많이 보셨을 거예요. 여기서 생각해 보는 거예요. 여러 가지 탑31 공부하다 보면은 우리가 알 수 있는 그런 현상들이 많이 나타나요. JS 코퍼레이션은 뭐 핸드백이나 의류 그런 쪽 사업을 하고 있고요. 눈에 안 띌 수가 없었겠죠. 근데 이 안에 로직을 끌어다가 전체 의류 업종에 대입을 하고 그 업종에 해당되는 종목군들이 시장에서 부각을 받는 거예요. 똑같은 로직이에요. 자, 단 한 가지 똑같은 거는 의류 업종의 현재 환경을 생각해 볼 수 있었다는 거죠. 이제 하반기 보복 소비를 대비해서 재고를 텅 빈 재고를 쌓고 있다. 이게 대전제였고 여기서부터 이제 시작을 한 겁니다. 그러던 와중에 JS 코퍼레이션이라는 개별주가 등락을 가져가던 중이었고 이것들을 힌트를 가지고 또 한쪽에서는 백화점 매출이 크게 올랐다. 이런 것들을 보고 그러면 하반기에 보복 소비에 관련된 의류 업종을 포커스를 맞춘다면 의류 업종에 속해 있고 OEM이나 ODM 사업을 하고 이 중에서 시총이 큰 아이, 시총이 작은 아이 이렇게 꼽아내야겠다. 이런 이제 니즈가 생긴 거죠. 그거 똑같아요. 의류 업종을 싹 돌리기 시작하고 그 안에서 움직임들이 어떻게 나오는지 영업무역 같은 경우 그렇죠? 시장의 추세를 쭉 만들어내고 옆으로 조금 더 기면서 수렴의 모습을 가져가고 있어요. 수급은 외국인의 수급을 보여주고 있고요. 또 하나 특징이 큰 아이들 쪽에서는 화성 엔터프라이즈가 여기는 이제 기관의 수급으로 당겨진 모습이죠. 여기도 마찬가지예요. 아디다스나 이런 쪽의 신발 사업 그리고 나이키 쪽의 의류 사업들 이게 이제 플러스가 되고 언더아머 쪽 모자 사업들 이런 것들이 플러스가 되고 같은 로직으로 움직이고 있다고 생각하고 의류 업종을 하나하나 이제 시총 순으로 쭉 내려왔을 때 MFM이란 코리아란 이런 개별주가 눈에 걸렸던 거죠. 탑 30반에서 이것들을 찾아내서 이야기를 하고 북미 쪽의 매출을 구조를 많이 가져가고 있는데 그렇다면 얘네들이 그냥 간편하게 얘네들이 무슨 사업 하는지 이런 것들 찾아보는 게 일인 거죠. 사이트 들어가서 너네가 취급하는 브랜드들이 뭔지 한번 확인해 보고 그죠? 아무래도 북미 쪽에서 흔히들 우리가 이야기하는 그런 캐주얼 의류 쪽 굉장히 많은 브랜드들의 사업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이런 것들의 기대감들이 시장에서 들어간 거죠. 이렇게 공부를 쭉 하던 와중이었고 공부가 다 끝나고 나중에 지금처럼 시세가 받았을 때 이때 가서 기사가 이렇게 나는 겁니다. 미국의 리테일 업황 반등의 수혜가 기대가 된다. 로직은 우리가 생각했던 대로 나왔어요. OEM, ODM 사업을 한다. 북미 쪽에 여러 가지 브랜드들을 많이 만들고 있다. 그래서 재고 쌓기 노력을 하고 있는 것처럼 보인다. 이런 기사 내용이었습니다. 실질적으로는 지금 실적인 지금 그렇게 나올지 안 나올지 모르지만 항상 시장은 빠르기 때문에 그 로직으로 미리미리 이렇게 움직이는 현상을 보여주는 거죠. 이런 걸 이제 하나씩 그날 올라오는 30개를 공부를 하면서 그 종목도 중요하겠지만 그 종목이 움직일 수 있는 뒷단의 환경과 배경이 다른 쪽으로 우리가 생각을 확장을 해서 테마든지 투자든지 그거에 관련된 쪽으로 우리가 이거를 사용하고 이용할 수 있을까 이런 것들을 무한 반복하는 겁니다.
이런 게 이제 정보 분석인 거고요. 이 다음에 차트 분석을 하고 재무 분석을 통해서 수익성이나 안정성 측면을 찾아보고 어느 종목은 이쪽이 떨어지고 어느 종목은 이쪽이 좋고 종합적으로 봤을 때 현재 상태에서 한쪽이 너무 조금 떨어진다고 하더라도 시장의 순환이나 여러 가지 업종 내 움직임을 봤을 때 다른 쪽의 강세가 훨씬 더 강해 보이면 시장은 반응을 하는 거죠. 다음 뭐가 있을까요? 메가 MD도 마찬가지였고, ST팜이 아이진과 이번 주에 많이 움직인 케이스였어요. RNA 백신 관련 기술이나 이쪽을 가지고 있는 종목들이 이런 식으로 움직이고 있었고요. 그리고 러시아 백신 관련주도 움직이고, 만약에 8월 달에 정부에서 발표한 대로 백신이 국내에서 생산되는 게 맞다면 그쪽과 관련된 기술이나 설비를 가지고 있는 종목군들이 이번 주에 자극을 받았고, 녹십자가 일정 부분 움직여주고, 뒷단의 한미약품이나 프레스티지 바이오 이런 식으로 CMO 전체를 자극하는 그런 뉴스가 됐던 이력도 있었고요. 아가방 컴퍼니도 38%로 움직였는데, 이것도 만약에 로직으로 정리를 해서 생각해보면 간단하게 또 정리가 되겠죠. 국내에서는 저출산 관련주 정책 이미징, 중국에서는 산하 제한 폐지 이미지, 이런 식으로 이야기가 되겠죠. 당연히 여기서는 키워드는 영유아, 의류, 화장품, 유아, 화장품 등 이런 게 될 수 있을 거고요. 그래서 여기과 관련된 애들이 시장에서 이런 움직임을 보여주는 거죠. 이런 게 이제 아까 말한 정보 분석이 중요한 게 아니고, 정보 분석으로 관심을 가졌으면 차트랑 재무 보러 가는 거고요. 차트로 관심을 가졌으면 정보랑 재무 보러 가는 거고요. 재무로 관심을 가졌으면 차트랑 정보 보러 가는 거고요. 세 개 다 봐서 그 중에 하나를, 그 중에 2개 정도를 꼽아서 1차적으로 공부하고 2차적으로 포지션 잡고 3차적으로 수익이 났으면 옳은 로직이었으니까 강화를 시키고, 손해가 났으면 잘못된 로직이었으니까 잘못된 부분을 찝어내서 수정을 하고, 이거 하는 거예요. 우리는 계속 이런 한 주였어요. 한 주 자체가 코로나 확진자가 증가하면서 진단키트 라인들이 반등세가 좀 강했고, 개별적으로 교육 관련주, 일자리 관련주 이런 느낌들이 있었고, 이제 한 가지 특징은 대선 관련주의 힘이 살짝 빠졌다는 거죠. 조금 더 이제 잔잔하게 물밑에 수면 아래 좀 있다가 다시 한 번 더 순환매가 돌 걸로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렇습니다. 이런 분위기였어요. 전반적으로 맨 위까지 가서 보면 역시나 개별주였구나. 우리 큰아이들이 거래소가 잔잔 오르고 있는데, 그래도 시장의 전체적인 순환은 시가총액이 작은 쪽에서 계속 일어나고 있었구나, 이런 생각을 가져볼 수 있는 주간의 상승률의 모습이네요. 제약바이오주가 12종목 정도, 요 안에 이제 코로나 관련주가 대부분이 차지하고 있는 거고, 정책 관련주라고 이제 묶어놨는데 일자리나 교육, 저출산 요런 느낌들이 시장의 움직임 속에 있었습니다. 전반적으로 우려보다는 시장이 조금 나른하면서도 잔잔한 느낌이 지금 4월달 내내 지속되고 있는 상황이에요. 시장이 거래소 같은 경우는 정고 밑에서 이제 정고를 트라이하면서 움직이는 모습을 보여주는데, 거기를 뚫고 더 가고 못 가고, 이거는 그냥 시장에다 맡기면 되는 거고요. 금리도 마찬가지고요. 금리도 시장한테 맡기면 되는 거고요. 우리가 할 수 있는 것들, 테마 쪽에서 공부할 수 있는 건 테마 쪽에서 공부하고,
투자 쪽에서 조금 진득하니 공부하면서 공부해야 되는 업종들, 최근에 뭐 건설이나 조선 이런 쪽은 진득하니 공부해서 조금 시장이 나른해지면은 그때 포지션을 조금 장기적으로 천천히 가져가 보고, 시장에서 너무 부각을 받으면 거기서 따라 움직이지 말고, 부각 받았는 거를 확인을 하고 시간적인 측면에서 조정세가 오늘 나왔을 때 까먹지 말고 그때 포지션을 다시 잡아도 되고요. 주식은 성향이 굉장히 중요한데요. 빠른 사람이 이기는 쪽의 장세도 있고 느린 사람이 이기는 쪽의 장세도 있습니다. 근데 시간의 계열을 거기다가 첨부를 하면은 장기적인 기조로 봤을 때는 아무래도 좀 느리지만, 그리고 기록하고 느리지만 나중에라도 시장에 관심이 좀 빠졌을 때 재차 자리 잡는 그런 식으로 대응을 해도 장기적으로는 지금까지 제가 해왔던 결과치는 나쁘지 않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흥분하지도 말고 따라가지도 말고, 그게 맞다면, 만약에 지금 그렇게 움직이는 게 맞다면 충분히 다시 한번 기회를 주니까 시장의 이런 움직임 속에 공통되는 로직을 찾아내고 그 로직 안에 있는 종목을 찾아내고 계속 이렇게 공부하면서 대응을 하면은 차곡차곡 쌓인다고 생각합니다. 대박의 꿈을 쫓는 게 이제 대다수의 개인들인데, 공부를 하면 할수록,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이제 현실적으로 생각을 하고 남들보다 조금 더 냉철하게 생각을 하고 하면은 장기적으로 이길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자, 오늘 주간 상승률 방송은 이 정도로 마치고요. 다음 주에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주말 푹 쉬시고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